미련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준석 대표는 결국은 다시 합류시키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그 사람 성격으로 와가지고서 뭐 설득한다고 쉽게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 선대위 복귀와 관련해서 그런 건 뭐 저희가 서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예, 저랑 김종인 위원장이 10년 가까이 교류했는데 뭐 척하면 척이지 뭐 딱히 말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림 선대위원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 보고 하여튼 이 대선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4위입니다. 대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내분에 휩싸였죠. 이준석 대표 단 하나의 미련도 없다면서 선대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어제 말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그 수습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일임했습니다. 이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그립을 더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준석 대표랑은 만나실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가십시오. 내가 일단 선대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대위가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는 거지. 이준석 대표는 결국은 다시 합류시키는 게 맞는 그 방향입니다. 사람 성격으로 와가지고서 뭐 설득한다고 쉽게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내가 봐. 우리 김종인 총괄위원장께서 제게도 이 일은 나한테 좀 전적으로 맡겨달라. 저도 그리고 여기 후보가 직접 이 일에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님도 많이 만류를 하셨습니다. 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야 된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인데 장현철 평론가님, 결국은 이준석 대표 이번 사건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장악력이 어쨌든 더 결국 높아진 셈이 됐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예정된 수승이었고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시면서 이 종합상황본부가 생겼고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전략기획실장이나 정세분석실장으로 금태섭 전 의원, 김근식 교수, 정태근 전 의원 등이 자리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관할하는 종합상황본부 중심으로 선대위의 어떤 이 주도권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속도가 좀 더 빨리 붙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언론과의 여러 질의응답에서 밝힌 것처럼 선대위의 어떤 전면적인 개편이나 인적 쇄신 이전에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각 본부 간 지금 본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통이 조금 미비했던 것들을 일원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실제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3시쯤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기자회견 마치고 이제 여의도의 선대위 사무실 전체 순회를 하면서 일일이 이제 현안 등을 점검하셨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권성동 사무총장, 또 윤한홍 전략부총장이 함께 이 선대위 사무실 전체 순회를 하면서 점검하는 모습을 보아도 이제 각 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그러한 의지들이 또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김종인 위원장은 항공모함에 비유될 정도로 지금 선대위가 거대하다. 기동핵이 띄울 수밖에 없다. 좀 가볍게 날렵하게 했다는 건데 정 의원님. 근데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뭔가 이런 비대한 선대위에 그리 문제의식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만들어진 있는 이 선대위 조직을 전체를 다 없애고 다시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예. 그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비유를 뭐라 그랬냐면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 기동 헬기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뭐냐면 그 몸집이 작지만 슬림하게 해서 이걸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그 새롭게 가져가겠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 밑에 임태희 본부장이 있고 이제 전략팀, 정무팀, 정세분석팀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팀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팀이 더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슬림하게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선대위의 가장 그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준석 대표 물론 뭐 여러 본인의 주장 뭐 얘기도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도 처신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었냐, 가볍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던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두 사람의 만남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정당에서 민주주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마 그 말이 오히려 더 이준석 대표에게 더 자극을 하지 않았나 그냥. 오늘 그런 얘기하러 만나는 거 아니라고. 원래 오늘 미리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거지 무슨 특별하게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저랑 김종인 위원장은 척하면 척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 잘 안 합니다. 이준석이 빠져 이긴다고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맛있는 식사할게 얘기입니다. 예. 두 사람이 만났는데 실제로 이수근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 성격으로 봐선 안 돌아올 듯 복귀 자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미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라고 하니까 서로 복귀는 안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실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복귀하면 그 모양새가 정말 안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어떤 이 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 울산 회동처럼 이런 봉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 대표로서는 대표로서 일하고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실은 이준석 대 조수진 의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빨리 털고 가자. 예.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왜 이것 가지고 자꾸 토를 다냐. 이런 어떤 뉘앙스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분명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허위도 있는데 이걸 허위라고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진실된 사과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결국에는 대응 기조의 어떤 불협화음이다. 이건 윤석열 후보가 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두 사람이 점심을 함께 했는데 불필요한 얘기 없었고 우린 척하면 척한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 의원님, 이준석 대표 그럼 100% 안 돌아오는 겁니까? 선대위에? 근데 100%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요.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 대표이기 때문에요. 예. 이 선거를 그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뛰어야 될 사람이 당 대표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대위에서 빠지든 선대위에서 안 빠지든 당 대표는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선거 업무를 손에서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선대위 회의에 참석은 안 할 뿐이지. 예.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관한 일을 다 할 거고 저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뭐냐?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정권을 줘서 결국은 선대위 전체를 슬림하게 해서 이걸 빠르게 신속하게 이게 가야 정권 교체에 승리할 수 있다. 정권 교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별 차이 없었으면 안 그만둬도 됐을 텐데요. 그죠? 아니죠.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번 일에 대해서 이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자는 입장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징계 내지는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